단기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울 때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 이 조건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 제가 별표친 이 지점이랑 겹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임펄스 파동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비트코인은 조금 더 저점갱신 가능성에 이더리움보다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들이 있거든요.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하락 임펄스 파동으로 전개될 여지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지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중요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고 기타 알트코인들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중요하고 분석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의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작년 10월에 청산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나름 저도 2024년에 업비트에 상장된 모든 알트코인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추려보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추리는 마지막 기준이 시가총액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지 않는 코인들은 전부 다 날렸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10월 청산 사태 때 살아남은 코인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분석을 할 때 일관성을 갖고 유의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상 이더리움 정도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시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있을 때 시차가 난다고 하죠. 다르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이 명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일주일봉입니다. 2011년 말부터 진행된 비트코인 차트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기준을 파동으로 잡습니다. 파동은 임펄스랑 조정이 있는데요. 늘 임펄스 파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펄스가 추세를 알려주는 파동이고 모양이 예쁘기 때문이죠. 모양이 예쁜 이유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파랑 2파랑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2파가 1파의 시작점을 뚫으면 안 되고 1파부터 5파까지 진행이 된다고 할 때 135가 추세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파동이잖아요. 그런데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단기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울 때 굉장히 유용한 조건인데요.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고, 예쁜 임펄스 파동 모양이 이렇게 쉽게 찾아진다고 하면 아까 두 번째 조건 중에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열의 9 정도는 3파가 가장 길게 진행이 되고, 그 이유가 3파가 연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장이 된다는 것은 3파 안에서 또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 읽힌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쁜 임펄스 파동을 찾으면 이거를 3파로 두면 되겠다 라고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분석 원리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임펄스 파동을 찾았는데요. 그 앞과 뒤로 1, 2와 4, 5를 붙이면 노란색 파동이 전체가 3파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1, 2랑 4, 5를 예쁜 임펄스 파동에 앞과 뒤에 각각 붙인다 했잖아요. 동일한 개수만큼 붙이면 됩니다. 이번에도 붙여보면 이만큼이 또 새로운 3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3파가 가장 짧지 않다, 그런데 열의 9은 3파가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연장이라고 하면 그 파동이 다른 임펄스 파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파동을 무한히 이을 수 있다 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예쁜 임펄스 파동을 찾자입니다. 예쁜 임펄스 파동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15K 때부터 120K가 넘는 이 가격까지 상승한 거,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임펄스 파동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작도하는지는 저는 이렇게 작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작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는 제 방식대로 이렇게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3파가 가장 길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맥락상 49K에서부터 최고점 근처까지 오르는 그 파동이 하나의 맥락으로 저는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파동을 이으면 되는데, 이 파동을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심으로 보고 하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앞에 1, 2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뒤에
포5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정 중이지만 정확히 말해서 흰색 3파에서 주황색 4파, 3-4파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도 분석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쁜 임펄스 파동을 찾고요. 여기서 또 안에서 이렇게 분석이 되기는 합니다. 이때 3파의 고점보다 5파의 고점이 더 낮은데 이거는 5파가 절단됐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 뒤에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봉이어서 작은 파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앞에 있는 이 파동, 이것도 임펄스 파동일 뿐 아니라 이걸 이어서 아까 비트코인처럼 주황색 임펄스를 또 만들 수 있고 흰색으로 앞에 1, 2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도 임펄스 파동을 그리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흰색 파동 기준으로 3파인데 주황색 파동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3-3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텍스트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2011년 말 그리고 2015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먼저 출발을 했으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3-4파 진행 중이었는데 이더리움은 3-3파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3-3-3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 4시간 봉입니다. 앞서서 이 부분, 분홍색으로 별표 친 부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3-3-3파의 시작점입니다. 다시 분홍색 별을 한번 쳐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임펄스 파동을 그릴 수 있고 속파동 분석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되었는데 1300대부터 4900대까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 상승폭에 대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아까 다시 일주일봉을 보면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임펄스 파동이거든요.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조정이 나타나고 다시 상승하고 조정, 상승 이렇게 해서 파란색 임펄스 파동을 완성을 시킬 거다. 이 과정 속에 있는 게 현재 이더리움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상승폭에 대해서 0.618 규모만큼 조정이 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8월 그리고 10월에 역대 최고점을 갱신을 했고 이더리움은 8월 달에 갱신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시점 동일한 시점입니다. 2025년 8월이고요. 비트코인은 8월 고점보다 소폭 상승해서 역대 최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단기적인 방향성은 비슷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걸쳐있는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고점 갱신 여부 아니면 저점 갱신 여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느냐. 비트코인은 1차 하락 후 이거에 대해서 반등이 오히려 기존 고점을 넘긴 불규칙 ABC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계속 그냥 하락하고 있는 8월부터 하락하고 있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규칙 ABC가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안 나온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 차트의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한 번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임펄스 파동, 이번에는 하락 파동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단기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울 때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 이 조건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 제가 별표친 이 지점이랑 겹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시나리오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락 임펄스 파동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비트코인은 조금 더 하락 가능성, 저점 갱신 가능성에 이더리움보다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모로 표시한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하락 임펄스 파동으로 전개될 여지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중장기적으로 걸쳐있는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역대 최고점이랑 중요한 고점, 저점의 갱신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중장기적 분석을 좀 다르게 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 알트들. 이더리움 정도면 그래도 분석에 유의미함 그런 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앞서간다. 다르게 말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에서 따라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앞서간다. 이 말을 일주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차트 분석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3-4파라고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은 3-3파라고 볼 수 있어서 3-3파가 끝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유의미한 고점 갱신이 예상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일주공 차트를 보면 아까 이더리움은 3-3파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3-3-3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의 현재 위치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이 정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처럼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해서 역대 최고점을 갱신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파동상으로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간다는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2026년에는 조금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